이미 바뀌었습니다. 많은 곳에 설치되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지만 그래도 운전하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다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전국에 있는 신호등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모르는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길을 건너는 보행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수월해졌습니다. 일단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 이런 교통신호등을 만났을 때는 운전자 입장에서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10초, 정말 긴 시간인데요. 어찌되든 횡단보도 앞에 교통약자를 위한 인공지능 신호등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행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입니다. 녹색 신호, 이때 잔여 시간이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녹색불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빨리 건너라. 이렇게 잔여 시간을 표시하게 되는데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건널까 말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저 정도 시간이면 나는 건널 수 있겠지.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늦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지만 고령자, 장애인, 특히 어린아이들, 이런 교통약자들에게는 조급함이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보행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보행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 이 시스템은요, 신호등 기둥에 부착되어 있는 인공지능 카메라입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보시듯이 신호등 위에 AI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인공지능 카메라가 보행자를 감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건너는 시간이 부족하다 판단했을 때 신호 시간을 자동으로 연장해 주겠다. 10초를 연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 상황실입니다. 이 상황실에서 AI가 판단하는데요. 보행자 횡단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사람이 지나가고 있으면 초록불을 10초 연장해 주는 겁니다. 이때는 보행신호를 연장할 때 보행신호 연장 중 LED 전광판에 문자를 띄워 주겠다. 그리고 운전자도 알 수 있도록 스피커로 음성 안내를 보내주겠다 하는 시스템인데, 최근 이 신호등 앞에서 정말 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보행자들 때문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신호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파란색 불이 곧 꺼질 것 같아서 신속하게 건너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세워라 내워라 계속 천천히 건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빨간불인데도 그냥 건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그 사람들을 또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 대폭발, 일보 직전이다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보행신호 연장 중 10초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짜증날 수 있으니까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횡단보도 건너는 시간 기준, 성인 남성 시간 기준입니다. 그렇지만 고령자나 장애인, 어린이들에게는 촉박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부나 몸이 안 좋은 사람들 입장에서도 보행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사물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목발이나 지팡이, 휠체어, 유모차 같은 물건에 대해서 AI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스마트 횡단보도도 최근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요. 스마트 횡단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행자를 위한 시스템인데요. 첨단 기술을 결합한 센서, 그리고 음성 안내기기, CCTV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차들 많습니다. 이것도 잡아냅니다. 우선 차량이 정지선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정지선 미준수 사실을 차량 번호 그리고 CCTV에 찍힌 사진을 공개합니다. LED 전광판으로 공개해 드리는데요. 현재는 서울에 있는 성동구에 전광판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차량들이 단속당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현재까지는 알려주기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매길 수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되고요. 무단 횡단 알림 신호등도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불인데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럴 때는 보행자를 감지하는 겁니다. LED 화면을 통해서 무단 횡단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안내 음성을 송출하는 시스템, 보행자 보호를 위한 무단 횡단 알림 신호등 설치되고 있고요.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휴대폰 보느라고 신호등 못 보는 사람 많을 텐데요. LED 바닥형 신호등이 계속 확대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적색, 녹색, 잔여 시간 표시 장치, 이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교통 시스템에 대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교통신호 그리고 각종 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 방법, 혹시 아직까지도 운전하면서 이런 내용들, 바뀐 내용들을 몰랐던 분들이라면 지난번 영상 보셨던 분들은 여기까지만 시청하시면 되고요. 모르셨던 분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바뀌었지, 이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함께 보시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인데요. 어린이, 노인, 보행약자를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여기에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내용 담겨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 많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위해 요소 제거부터 어린이나 노인 등 보행약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충, 그리고 보행자 중심의 도시공간을 조성하겠다. 보행 안전 문화를 활성화하겠다. 정말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빠르게 정리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심을 탈출해서 지방으로 많이 나가실 텐데요. 지방에 가끔씩 가다 보면 마을 주민 보호 구간이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구간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주민 보호 구간, 여기서부터는 속도를 줄이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속도를 위반하면 카메라에 단속당할 수 있습니다. 마을 주민 보호 구간, 보통 일반적으로 시골에는 보행 공간이 없는 도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주행 속도가 높은 국도, 지방도에 보행할 수 있도록 보도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데 노인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읍면 같은 곳에 많이 있는데요. 이런 곳에 마을 주민 보호 구간을 더욱더 많이 지정한다. 그리고 재정비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들이 가실 때, 특히 지방이나 시골을 가실 때 이렇게 마을 주민 보호 구간 속도 위반 단속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운전하시는 분들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75세 이상 운전자들입니다. 교통안전교육 과정의 운전능력 객관적 평가 시스템, 그러니까 시험을 보겠다는 건데요. 이것을 시범 도입할 예정입니다. 올해 연말 정도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서 여기에 운전능력 객관적 평가 시스템, 그러니까 가상현실입니다. VR 시스템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니까 75세 이상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특히 계속 운전해야 하신다면 이 내용은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도 계속 확대됩니다. 방호 울타리, 스마트 횡단보도가 설치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이곳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처벌 수위는 2배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야간에도 계속 속도를 30km 이하로 한다는 것.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실제 이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속도 위반을 이렇게 너무 과하게 단속한다 하는 곳, 이런 곳에서는 교통 흐름이나 교통 상황이 변화되는 데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시간에 따라서 해제할 수 있도록 실제 상황에 맞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 이것이 올해 3월부터 구축됩니다. 그러니까 운전하시다가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야 하면서 운전하셨던 분들, 야간에는 상황에 따라서 해제될 수도 있다. 이것이 3월부터 시행되니까 특히 내가 자주 이용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 시스템이 들어왔는지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는요, 보행자 우선 도로를 지정하면서 내비게이션에서도 확대해 줍니다. 보통 일반 도로가 아닌 이면도로 같은 곳이 보행자 우선 도로인데요. 이곳에서는 웬만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운전자 책임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운전하다 보면 여기가 보행자 우선 도로인지 어떤 도로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비게이션에서 안내해 주겠다. 그러니까 운전할 때 이곳은 보행자 우선 도로다, 안전운전하라, 이런 내용을 앞으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곳입니다. 우회전 하는 곳, 특히 횡단보도가 있을 때 우회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각종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더욱더 우회전 신호등 설치가 확대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도 이격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횡단보도 사거리 보통 바짝 붙어 있는데요.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조금 더 이격해서 설치하겠다, 멀찍하게 떨어뜨려서 설치하겠다,
그리고 이런 교차로 같은 경우 횡단보도가 있다면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속도 저감 시설을 정비하겠다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자, 커피 마시는 분들, 햄버거 드시는 분들 드라이브 스루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이곳 의외로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차량이 수시로 진출입하기 때문에 보행자 사고가 많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요원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안전요원 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드라이브 스루 구간 보행자 안전 예방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도 담고 있으니까 앞으로 커피 마실 때 햄버거 사실 때 드라이브 스루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곳 매장 진출입로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5년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다음 달이면 3월인데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2025년 새롭게 바뀐 교통법규를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아무 문제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하는 분들 계신데 이분들은 아직까지 정보를 모르셨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운전면허 자격이 강화됩니다.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챙겨봐야 되는 정보입니다. 운전면허증 가지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 갱신하셔야 되는데요. 이제부터는 65세 이상, 지금까지는 기존 10년이었습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셨으면 되지만 이제부터는 5년으로 줄어듭니다. 물론 올해까지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권장사항으로 5년으로 65세 이상 운전면허를 갱신하도록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만약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내용은 아닙니다.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아직까지 변환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65세 이상 5년으로 갱신 주기가 의무사항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75세 이상은 갱신 주기가 3년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권장사항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적성검사, 치매검사까지 받아야 되는데요. 최근에 많은 사고들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교통사고가 많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65세 이상부터 치매검사를 받고 적성검사까지 받아야 되고 또 갱신 주기도 지금 현재 권장사항이 아니라 5년을 의무사항으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만 65세부터 운전면허증 10년에서 5년으로 갱신 기간이 줄어들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아예 64세에 먼저 갱신해버리면 10년 동안 운전면허증 계속 갱신하지 않고 발급받지 않고 여기에다가 적성검사나 치매검사도 받지 않으니 내 생일 지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65세 되기 전에 모든 운전면허증을 아예 차라리 갱신해버리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요. 어찌되든 운전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운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이나 절차보다는 실제 내가 운전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 부분을 더욱더 면밀하게 따져보셔야 할 겁니다. 65세부터 70세, 75세 이렇게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절차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단 65세 이상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고요. 여권용 사진 2장이 필요합니다. 6개월 이내에 찍었던 사진이 필요하고요. 또 건강검진 결과지가 필요합니다. 2년 이내에. 그래서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을 가시면 이렇게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실 수가 있고요. 70세부터는 약간 다릅니다. 1종 면허뿐만 아니라 2종 면허 소지자도 적성검사가 필요합니다. 65세 이상 갱신 절차와 똑같지만 추가로 2종 면허도 적성검사를 받는다. 그러니까 65세까지는 1종까지만 적성검사를 받지만 2종 면허 소지자도 70세부터는 갱신을 할 때 적성검사를 받는다. 75세부터는 치매검사가 필수입니다. 교통안전교육도 이수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교통안전교육 받아야 되고 치매검사도 필수입니다. 이때 치매검사는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가까운 곳 대부분 건강보험공단 근처에 있는데요. 치매 안심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검사를 받아서 진단서를 발급하고 제출해야 75세 이상 운전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갱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장롱 면허에 대한 갱신 기준이 엄격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운전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7년 무사고 조건을 갖추면 2종 가지고 계시는 분들 1종 보통으로 갱신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는 안전운전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2종 면허를 1종으로 승격시켜 주겠다라는 제도인데요. 7년 동안 계속 운전한 사람 당연히 사고가 날 가능성이 훨씬 크죠. 그렇지만 장롱 면허입니다. 한 번도 운전하지 않은 사람은 사고가 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 너무 엉터리다. 이렇게 2종에서 1종으로 장롱 면허로 승격되는 경우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해괴한 정책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드디어 바뀝니다. 이제부터 2025년부터는 7년 무사고 자격을 아무리 갖춘다 하더라도 운전 경력이 없으면 1종으로 바뀌는 것, 1종 보통 면허 갱신 불가능해집니다. 이제 이렇게 1종으로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요, 해당 기간에 내가 운전을 했고 그리고 운전을 했지만 사고가 없었다, 무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 여러 가지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만약 운전을 했다면 대부분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겁니다. 이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내가 실제 자동차 운전을 했다면 자동차를 구매해야 되겠죠. 자동차 등록증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운전 경력이 확인되고요. 그래서 2종 보통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1종 보통 면허로 7년 무사고 자격을 갖추었다. 이렇게 입증할 수 있도록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 한 번도 운전하지 않으면서 2종 면허를 가지고 있다가 1종 자동 승격된, 자동 갱신된 사람들 많을 겁니다. 이분들 이제 더 이상 갱신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도 올해부터는 참고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규 면허도 생깁니다. 올해부터 신규 면허가 생기는데요. 자율주행 시스템, 이렇게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는 간소운전 면허증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아마 많은 논란도 예상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최근 많이 확대되고 있는 전기차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기능시험입니다. 실제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볼 때 전기차로도 기능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면허 시험 훨씬 더 다양한 차종을 통해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자동면허, 수동면허, 그러니까 오토매틱 그리고 스틱 이렇게 면허를 취득할 때 2종까지만 이렇게 자동, 수동 면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수동 면허까지만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1종도 마찬가지 2종과 같아집니다. 자동, 수동 면허가 확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동 면허 부담스러웠던 분들, 1종 면허를 포기한 분들 많을 겁니다. 이제 1종 보통 면허에도 자동도 신청할 수 있고요. 수동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차를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1종 보통 면허에서도 자동도 신청할 수 있고 수동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입니다. 이제부터는 경차 그리고 친환경차의 세제 감면 혜택이 축소됩니다. 지금까지 경차를 타시는 분들 그리고 친환경차를 타시는 분들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서 세제 감면 혜택이었습니다. 이런 이점이 이제부터는 축소됩니다. 경차는 최대 7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7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축소된다. 그러니까 경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1,000만 원 이하 경차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경차를 구매하시겠다 하시는 분들 감면 혜택이 1,000만 원 이하 경차에만 해당되고 최대 40만 원까지 축소된다. 이 부분 2025년부터 바뀌니까 만약 내가 경차를 구매해야 되겠다 생각하셨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고 구매하실 때 참고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 판매하고 있는 경차는요 1,000만 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취등록세가 감면된다 하는 사람들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사실상 취등록세 부담이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차 구매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자동차의 가격이 정말 얼마인지 이 부분은 똑똑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하이브리드 일명 영문 그대로 번역하면 잡종차인데요. 그러니까 기름도 넣을 수 있고 전기로도 다닐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 혜택, 세제 혜택이 낮아집니다. 취등록세도 마찬가지 낮아지는데요. 개별 소비세 최대 10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지금까지 100만 원까지 감면해 드렸는데 이것이 2025년부터는 30만 원 깎아집니다. 70만 원까지 감면되고요. 교육세는 30만 원에서 21만 원, 부가세는 13만 원에서 9만 원 이렇게 낮아집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아예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 타셨던 분들 고속도로 다닐 때 통행료 지금까지 감면받았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50% 절반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았지만 계속 이제부터는 줄어듭니다. 10%씩 계속 줄어드는데요. 2027년까지 매년 10%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전기차나 수소차 타시는 분들, 친환경차, 고속도로 지금까지 통행료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감면 혜택이 줄어들었지, 그러니까 요금이 더 나왔지 하는 분들 올해부터 계속 10%씩 2027년까지 줄어드니까 이 부분도 정보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입니다. 오토바이입니다. 이륜 자동차 검사 제도가 시행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3월 15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이륜 자동차 검사 제도가 이제 드디어 시행됩니다. 만약 정기 검사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모는 사람들, 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판을 안 달고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3월 15일부터 최대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행하시는 분들 이륜 자동차 검사 제도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정기검사 안 받으면 최대 100만 원, 그리고 그 외에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사용 신고하지 않았다, 이때는 3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되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전기차 운행하시는 분들 아마 말썽들 많을 겁니다. 주행거리가 과다 표기되는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주행거리와 전기차에 표시되는 주행거리, 이것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운전할 때 멀리 가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경우 전기차에서 특히 많았는데요. 이때 이제부터는 자동차를 제작한 제조회사입니다. 여기에서 시정 조치를 해야 되고요.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여기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운행하시는 분들 주행거리 과다 표기 문제 때문에 걱정하셨던 분들은 이 정보 반드시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 문제가 생겼다면 경제적 보상까지 받을 수 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또 하나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죠. 음주운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음주운전 처벌 수준이 앞으로 더욱더 높아집니다. 음주운전 해놓고 이후에 술을 마시는 사람, 이른바 술타기 수법인데요. 술을 먹고 자동차를 운전했다가 음주 측정을 할 때 이때 갑자기 술을 마셔버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쳐놓고 이후에 일부러 또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이것이 운전했을 때 술이 취한 것인지, 그러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인데요. 이것이 운전할 때 농도가 높았느냐 아니면 운전 이후 마신 술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느냐, 이것을 헷갈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가 이제부터는 형사처벌됩니다. 위반했을 때 1년 이상입니다. 무조건 1년 이상 징역, 5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요. 여기에다가 운전면허 취소, 결격기간 부과, 그러니까 행정처분에도 처해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부터는 술타기 수법, 음주운전 해놓고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만드는 이런 행위, 이제 앞으로는 엄벌에 처하니까 형사처벌되니까 이 부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음주운전 측정 벌금 기준도 달라집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르는 벌금 기준인데요. 0.03에서 0.08 운전면허 정지 기준입니다. 이때 벌금 500만 원 이하였는데요. 이것이 700만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운전하시다가 0.03에서 0.08 사이 이렇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왔다,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에 딱 걸렸다 하시는 분들 500만 원이 아니라 700만 원까지 벌금을 낼 수 있다. 기억해 두시고요. 0.08에서 0.2%까지 지금까지는 1,000만 원 이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1,500만 원 이하로 0.2% 이상은 2천만 원이었는데요. 이것을 3천만 원 이하로 올립니다. 자, 이 부분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술을 한 잔이라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 많은 사람들 한 번 했다가 그치는 경우가 적다고 합니다. 대부분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재범이 많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 재범 같은 경우에는 최대 3천만 원까지 벌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재범, 한 번 더 음주운전 했다, 걸렸다, 이때는 3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까지 벌금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음주 측정 거부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차라리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되겠다, 이렇게 술에 취해서 잘못 판단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음주 측정 거부, 지금까지는요, 만약 거부할 때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1천만 원 더 늘어났습니다. 3천만 원 이하로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법도 바뀌고 기준도 바뀌고 벌금도 바뀌었다. 2025년 많은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 반드시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면허 취소를 당한 분들 면허 취소 기간도 달라집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그러니까 면허 취소 기준인데요. 이 면허 취소 기간 기존에는 1년이었습니다. 이것을 2년까지 늘립니다. 그러니까 면허 취소되는 분들 1년 정도만 견디면 된다 생각하셨을 텐데 이제는 2년까지 늘립니다. 여기에다가 사회봉사 의무가 주어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강화됩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했다가 그냥 단순 음주운전이 아닙니다.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혔을 때는 징역형이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그러니까 단순 음주운전 걸렸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계속 음주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결국 중대한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혔을 때는 징역형이 10년 이상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 술을 한 잔이라도 했다면 이 부분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또 하나입니다. 환경을 생각한 교통법규도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에 들어오는 자동차 배출 등급 5등급 차는 서울 사대문 안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 차들 중에서는 배출 등급이 배기가스 배출 등급 5등급 차는 서울로 진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4등급 차도 통행이 제한됩니다. 4등급 차라고 하니까요, 어떤 차인지 헷갈리는 분들 많을 겁니다. 1988년에서 1999년 이때 생산되었던 가솔린 자동차입니다. 2006년 기준의 디젤 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에 들어오는 자동차, 지금까지는 배기가스 배출 등급 5등급이었다면 올해부터는 4등급 차가 통행이 제한된다. 다만 지금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4월부터 시행됩니다. 4월부터 5등급뿐만 아니라 4등급 차입니다. 4등급 차 혹시 가지고 계신다면 서울 시내 들어올 수 없다. 1988년에서 1999년 생산된 가솔린 차, 그리고 2006년 기준 디젤 차, 이렇게 통행이 제한되니까 혹시 이런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다면 정보로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공회전 단속 기준이 높아집니다. 제한 지역을 더 확대하는데요. 인천시까지 확대합니다. 지금까지는 중점 공회전 제한 지역, 이렇게 특별 관리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터미널, 주차장, 다중이용시설, 이런 기존 공회전 제한 지역은 중점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해서 특별하게 관리합니다. 지금까지는 오토바이, 이륜차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오토바이, 이륜차도 포함됩니다. 제한 시간도 기존에는 3분이었는데요. 이제는 2분으로 강화됩니다. 만약 5분 이상 공회전 했을 때 5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하나 바뀌는 것, 전기차 충전기 올해까지 누적 설치 대수가 59만 기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도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웬만해서는 도심에서는 수소연료 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튼튼한 재질, 방호벽을 쌓으면, 그리고 일정한 이격거리, 그러니까 떨어질 수 있는 거리만 확보하게 되면 다양한 장소에서 수소 충전소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보다 기준이 많이 완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소 충전소도 계속 더 많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입니다. 자동차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 기존에 이것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 많았을 텐데요. 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배기량은 2000cc 미만, 그리고 차값입니다. 500만 원 미만 승용차까지
세산 기준이 완화되니까 혹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러 가지 수급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 생계급여를 받으시거나 교육급여, 의료급여 여러 가지 수급을 받아야 되는 분들, 자동차 때문에 고민이셨다면 이 부분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자동차, 승용차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모든 5인승 이상 승용차에는 이제부터는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됩니다. 여기에 헷갈리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소화기를 반드시 사야 되느냐, 구매해서 비치해 두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지금 현재 타고 다니시는 분들까지는 괜찮습니다. 이제 신차로 뽑으시거나 아니면 중고차를 매매할 때, 그러니까 새로 내가 자동차를 구매해야 된다면 이때부터는 소화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내가 운전하고 있는 승용차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 정확하게 알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